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의 김선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 지수 2060선마저 이탈하면서 2055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피 지수도 하방 압력 받으면서 714포인트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 외국인은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시장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갈피를 못 잡으면서 파생 상품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더센 투자가 오늘도 선물 옵션 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 빨간불 켜시기 바랍니다. 더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참 많이 생기실 텐데요. 전화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모든 투자와 관련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고요. 방송 통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미리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자문위원 소개합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다. 진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김소엽 자문위원입니다. 메커니즘을 활용한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명석 자문위원입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김없이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일단 화려한 불금인데 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와 있는 건 거짓말이고요. 예. 일단 방송 스케줄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잡혀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이 또 오늘도 네. 이 방송을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명석 의원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명석입니다. 방송이 직업화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좀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점점 교육에 더 열중해서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증시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화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났는데요. 이 화해에 관련된 모든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퀄컴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월가 전문가들이 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너무 과민 반응을 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악재지만 양국이 수개월 내로 합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주가는 6개월에서 12개월 시계로 보면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역 관련 나쁜 소식이 있어도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너무 빨리 약세 전망으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한 이상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뉴욕 유가 소식입니다. 유가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0.85달러 상승한 62.87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2주 내 최고가인데요. 어제 소식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의 송유시설이 미확인 드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배후가 예멘 반군 후티라고 알려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가 통제하는 시나 지역의 공습을 단행을 했습니다. 보복은 이틀 연속으로 이어졌는데요. 또 후티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명시를 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석유 수출 국가기구 등 중요 산유국은 증상 가능성을 아직도 시사하지 않았는데요.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 감산 합의를 연장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들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뒤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일본과의 협상을 180일 동안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협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8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럽과 일본에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는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자문위원님들과 이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희는 계속해서 유가는 앞으로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 아람코죠. 펌프장이 드론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좀 이슈가 됐는데 다시 또 보복을 했다고 합니다. 외신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중동 긴장감에도 유가가 상승을 해서 62달러 위로 올라왔는데, 자, 앞으로 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어떻게 네. 보시는지. 지난 방송 때 저는 대세 하락장이지만 60달러 부근에서 물량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60.04 부분에서 반등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물량 싸움이 난 자리에서 물량이 다 해소가 돼 있는 상태고 네. 제가 옵션 부분에서도 수치를 다시 확인했었는데 네. 물량이 많이 해소가 돼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락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시황적으로는 물론 상품 선물 같은 경우는 소비량보다 공급량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실제적으로 네.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대세 하락 방향을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가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실은 유가 부분에 이 시카고 CME 이 부분으로서 이제 주로 유가가 많이 네. 움직이는데 일단 뭐 북해산 브렌트유, 네.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그 중진류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시카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3대 유가 지수는 두바이유가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일단 미국이 그 석유 헤게모니, 즉 에너지, 즉 화석연료 더 구체적으로 이 화석연료 헤게모니에서 미국은 탈중동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으나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어떤 이슈가 생겨도 미국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미 예전에는 뭐 전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어떠한 뭐 압력도 가했고 여러 가지 비축량도 조절을 하고 등등등으로 국제 유가 부분에서 특히 이제 두바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다시 잠깐 이 부분을 보면 네. 자, 오늘은 이 S&P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가 부분, 지금은 이제 유가 부분이 지금 투픽이니까 네. 보시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매도 방향으로 지금은 이 월물 자체가 6월물입니다. 네, 6월물. 6월물은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2달, 3달 긴 이 포지션 트레이딩으로 가시기에는 조금 짧습니다. 그렇다면 9월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물론 이제 각 월물이 다 있긴 하지만 9월물이 이제 분기 월물이 이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 네, 이유가 네. 있습니다. 그거는 실물 인수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실물 인수 잠깐 말씀드리면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크루드 오일 옵션을 거래를 하면 이 결제가 안 됐다. 즉 내가 수익이 안 난 상황이 되면 이 실제로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미국의 이 트레이딩 브로커리지라고 하는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드럼통으로 가져갈래? 아니면 선물로 옮겨줄까?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드럼통으로 갖다 줘. 드럼통을 진짜 갖다 줍니다. 네. 실제로 갖다 줍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경우엔 그 드럼통을 미국에서 가져오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증권사가 선물
그 해당하는 수치를 옮겨줍니다. 예, 이게 실무 인수거든요. 그래서 6월물, 9월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가격대로 결제가 진행이 돼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9월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9월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63.09달러, 07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제일 최적의 포인트는 64달러에서 65달러에서 하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지금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약간 뭐 차트를 보시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방송 이후에 지금 1차트면 더 좋고 지금 이제 월 차트거든요. 그래서 네. 1차트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방송한 네. 이유가 이 자리에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들어가기 제일 좋은 자리는 저는 65달러 선이라고 봅니다. 안 오고 갈 수도 있어요. 안 오고 가더라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던 습관으로 이 객단가, 즉 평단가를 계속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많이 네, 네.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근데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 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혹시나 역방향을 탔었을 때 이 받을 수 있는 데미지보다 해외 선물, 즉 이런 파생 상품 데미지가 훨씬 커요. 그래서 절대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원샷 원킬이 좋습니다. 그래서 65달러까지 가져서 매도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전체적으로 하방은 매도 방향으로 유가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요? 54달러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54달러까지 가져야 됩니다. 정상적인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명섭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60달러에서는 이 심리적인 저항선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리고 차익 실현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이 정도 수익 냈으면 됐어. 이제 빠져나갑시다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죠. 네. 놔두고 기본적으로 크게 흐름을 가져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방이 빠지는 건 분명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유가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고, 그럼 아까 말씀 나온 김에 S&P 500도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2860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 네. 먼저 저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가 지난 방송 같은 경우에 그 대세 하락장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도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가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잠깐 올라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를 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네. 이때가 오히려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락장에서 굳이 현물 같은 주식보다는 선물을 활용하셔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시니까요. 네, 선물의 기초부터 학습하셔가지고 네. 잘 이용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약간 좀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네.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김성 아나운서께서 그러면 국내 증시는 어떨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뭐 항상 저희의 네. 기본적인 레퍼토리니까 지금 이 S&P 500을 봤었을 때 이 네.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아까 이명석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화요일 방송을 할 때 아마 내일부터는 국내 증시에 약반등이 올 것이다. 네, 네. 라고 해서 수요일에 반등이 왔습니다. 실제로 네. 반등이 왔었고 이 미국장도 약간 반등이 왔었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때 그 기억나시죠? 그 ETF 하시는 네, 분. 네. 그래서 ETF 하시는 분 빨리 다음 날 그러니까 인버스 하방 보는 쪽에 투자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렇죠. 청산하고 나오셔라. 빨리 네, 이제 파시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들어가시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분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네. 서울경제TV에서 독점적으로 들고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약간 S&P 500의 반등을 쳐주기를 기다리셔야지 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네, 네. 전체적으로 뭐 일부 어느 그 문의 주시는 회원분들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 상방 간다며. 상방 간다고 저희는 하방 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 오늘도 목요일, 금요일 계속 하방을 가고 있습니다. 하방 더 갈 겁니다. 코스피 지금 아마 무너질 거예요. 자, 봅시다. 저희가 보고 있는 뷰는 2610입니다. 지금 S&P 500 2610은 여기란 얘기예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훨씬 더 밑에 쪽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심각한 겁니다. 자, 심각하다는 부분은 이제 여러 전문가님들한테 어느 분이나 밝힐 수는 없으나 전화를 가끔 주세요. 장 전체로 어떻게 갈 것 같으냐고. 하방 갈 겁니다. 하방 가는데 언제 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닙니다. 이거 바닥이 아니에요. 더 빠질 겁니다. 네, 네. 물론 뭐 2개월 걸릴 수도 있고 3개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네. 조금 너무너무 매집을 하고 싶으셔도 참으셔야 되는 이런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예병구 위원이나 또 박철수 위원이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이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종목 외에는 다른 거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뭐 S전자라든가 H자동차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네. 밑으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약반등에 여러분들이 이제 턴을 돌렸다. 턴 아직 안 돌렸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좀 더 가야 됩니다. 조금이 아니고 좀 더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미중 협상이 타결되고 아닌 건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2610까지 갖고 찍고
아직은 턴 돌렸다는 신호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에서 수익을 실현해가지고 이제 장을 돌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얘네는 절대 턴 돌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ETF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네. 뭐 언제든지 주저없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또 전화 상담하시면 전체적인 이 장 방향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네. 최근에 한 그저께인가요? 어젠가 전화 주신 분인데 그러면 언제 타점을 잡아다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유료 정보입니다. 저희의 소중한 저희의 유료 정보입니다. 네. 물론 어느 정도 저희가 방향은 잡아드릴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지 언제 어떻게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이 장치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네.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저희하고 좀 더 파트너십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네, 네. 좀 더 건설적으로 저희가 또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러한 정보는 기본적인 정보,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는 서울경제TV에서 드리는 독점적인 정보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장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콕 집어서 얘기해줘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더 주시면 네. 훨씬 더 저희가 건설적인 답변을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읽으셔가지고요. 제가 이어서 진짜 우리 지수 지금 2050선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미리 네.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강의 오늘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죠? 일단은 지금 이명석 위원께서는 네. 좀 이제 이론적인 부분 사실 필요하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사실 수학 예제만 보신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 예제를 하고 저희는 약간 연역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그러니까 귀납식이라는 거 아니고 저희는 먼저 정의론을 딱 내려드리고 맞지? 확실하잖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이제 점점점 미리 앞에 세워놓고 그러면 왜 그랬느냐라는 이 연역식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걸 한번 봅시다. 오늘 장이 계속 쭉 빠졌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또 쳤는데 여기 한번 쳤죠. 여기 이제 왜 쳤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왜?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 때문에. 얘. 그렇죠?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장이 더 빠졌잖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폭락장, 폭등장 예상하실 수 있나요? 못 하실 겁니다. 그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트레이딩이 끝나셨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네. 끝났어야지 서로 이렇게 기계적 왜냐하면 매일매일 저렇게 뭐 종가 저가로 혹은 종가 고가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장이 항상 움직여서 출렁출렁 움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셨더라면 자 이거는 풋옵션입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풋이 얘한테 키를 맞춘 여기에서 사실은 장이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장이 좀 올라가다가 다시 꺾어지잖아. 틀리잖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여기서 트레이딩이 끝났었어야 되는 겁니다. 매도 포커스를 잡으셨다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흔들 위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코스피 선물은요. 이 코스피 선물의 옵션은 행사가차가 2.5입니다. 네네. 2.5포인트 정도를 여기서 이 정도면 거의 2.5% 아마 흔들어 줬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15포인트였습니다. 2.15포인트에 여기서 스탑이 됐고 그 다음에 더 흔들었다. 오늘 얼마 흔들었죠? 4.15포인트 흔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숫자 모르겠구나 그냥 그림 그릴래. 그러면 미대를 가셔야 됩니다. 네. 재투자를 하지 마시고 미대를 가셨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대하고 있는 이 상대는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숫자에 아주 익숙한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하고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근데 앉아서 그림 보고 계시다고요. 이평선 돌파했네. 그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나는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금 긋고 있고, 지지선을 돌파했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항생입니다. 요새 이제 항생 저세, 자, 이쯤 되면 이제 아마 지겨우실 거예요.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네, 지겨우시지만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 장이 왜 끝났느냐?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왜 얘냐고.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얘.
얘하고 같이 키를 적당히 맞춰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풋옵션, 이 형제 풋옵션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장이 제일 밑으로 끊고 더 안 빠져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대충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가 좀 틀렸네라고 생각을 조금 하실 때도 됐어요, 이제. 저희가 방송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렇죠. 한 그렇죠, 한달 달이 정도 됐죠. 예. 제가 이러한 방송이 이제 유튜브에 전 사실 예명은 크림슨이라는 네, 예명 네.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찾아보시면 거기는 또 더 깊은 내용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고 그다음에 서울군대 TV에서 다시 보기 꼭 한번 해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항생장에선 이 부분에서 키를 맞춰주고 더 안 내려가라고 얘네들이 프레스를 해준 겁니다. 그 뒤에는 여기까지를 딱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고요. 네. 시장에다가 장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개미들끼리 주고받고 그렇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니케이 225 같은 경우 싱가포르하고 CME하고 오사카 이 세 군데 상장이 돼 있어요. 중국에 있는 왕서방이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매수해서 올라가서 싱가포르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네. 일본에서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싱가포르에 있는 왕서방이 열심히 매수를 해가지고 지수를 올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CME하고 니케이는 가만히 있나요? 아무도 안 샀는데 같이 올라갑니다. 왜? 프로그램이 도니까. 일본 주식장의 프로그램이 도니까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산 사람은 없어. 네. 하지만 지수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매수자가 많으니까 이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매도자가 많으니까 이 지수가 내려갈 것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수는 움직여 있고요. 움직이는 지수 여러분들끼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려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생 양도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파생 거래세는 내가 모르겠어. 자, 니케이입니다. 니케이. 일본 오사카 니케이입니다. 정상적인 플레이는 어디서 끝나야 되죠? 이제 대충 감 오셨죠? 어디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네, 네. 여기서 끝나야 돼요. 왜? 여기서 맞췄으니까. 물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할 때는 여기도 유심히 바라라고 했지만 정말 정상적인 플레이였다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장은. 왜? 얘가 내려오고 같이 내려가 덜커가 맞아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그쵸? 그날 오늘의 니케이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쵸? 니케이. 이제 좀 이상하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뭔가 있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드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숫자 싫어하시죠? 압니다. 저도 숫자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 면접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 숫자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 숫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물론 공과대 출신인데 네. 숫자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숫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 질문 네. 하나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숫자를 좋아한다고 얘기해야겠구나. 억지로 좋아해줘야겠구나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죠.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는 저를 고맙게 감사하게 이제 나중에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박스만 열심히 날리긴 했는데 그런 겁니다. 숫자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화가가 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수학자가 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꼭 숫자를 곁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자, 미니 S&P 500입니다. 물론 거래량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적었지만 거래량이 적어도 한계가 체결되는 순간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자, 바로 단적인 예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얘 하나 찍히고 이때는 거래가 없었어. 얘 하나만 딱 찍어놓고요. 거래가 없었어요. 네네. 자, 이상합니다. 그죠? 여기다 갖다 딱 박아놓은 겁니다. 여기까지야 라고 받아놓은 겁니다. 박아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쭉 올라가면서 푸시 위에 푸시 갖다가 키를 딱 맞춰버립니다. 여기에. 딱 맞춰. 이게 어디라고요? 오늘의 S&P의 가장 바닥장이었습니다. 쭉 가다가 키를 딱 맞추는 순간 왜? 얘가 먼저 찍어놨으니까 여기다가. 아마 얘가 없었으면 어디였을까요? 아마 얘가 없었다면. 아마 얘가 거래가 안 됐다라면 아마도 얘였겠죠, 얘. 이거 보이세요? 살짝 빨간색? 아마 여기에 2,000원 아마 맞췄을 겁니다. 그럼 장은 아마 더 빠졌을 거예요. 밑으로 쭉쭉쭉쭉쭉. 왜냐면 푸시 계속 맞아야지 얘를 갖다 키를 맞췄을 테니까. 아마 장이 더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푸시 여기다 초반에 딱 찍어버렸네? 지금 정확하게 시간이 0시 40분으로 보이는데 여기다 찍어놨기 때문에 얘가 여기다 갖다 놓고 찍어서 오늘의 최저점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상승으로 전환하느냐? 하락으로 전환하느냐? 뭐 상승, 하락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코멘트가 조금 달라져요. 지금 앞서 보신 이런 부분들은요. 데이 트레이딩용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서 하방으로 가더라도 상방으로 살짝 가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하방으로 가는 날이 존재할 겁니다. 네. 매일 우리가 우상향은 물론 좋긴 하지만 주가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중간에 또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선물 옵션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야, 대충 이것만 먹고 자, 프로그램 돌려. 그 프로그램 딱 돌아가서 이제 지수를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 일봉을 보시면 사실은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건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사실은. 이건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키를 맞췄다는 거예요. 이 코라고 푸치. 물론 정확한 거는 뭐 차차 이제 종목 상담 전화 주시면 혹은 장방향에 대해 전화 주시면 장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타점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콜하고 풋하고 키를 딱 맞춰버리는 겁니다. 풋이 이 콜 쪽에다 키를 맞춰버리고 어디까지 간다고 이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요거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씹었던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사실은 요 자리였어요. 여기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해줬던 겁니다. 야, 이거밖에 안 갔어. 맞아요. 그거밖에 안 갔어요. 그렇지만 다시 요만큼 떨어졌을 때 다시 풋이 콜에다 갖다 키를 딱 맞춰버렸습니다. 우연치 않게 어느 행사가 하나에서 딱 콜하고 키를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이 또 뒤집어졌어요.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쯤에 왔을 때 간다고 사실은 얘였었을 때 2,900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슈팅이 걸린 건 사실이에요. 조금 네. 더 슈팅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아래로 가겠다. 어디까지? 2,610까지. 자, 볼까요? 좀 많이 빠지겠네요. 그죠? 여기까지만 빠질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자,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 요거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네. 자, 저 자리하고 이제 이건 코스피 200입니다. 이제 일본 부분 설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옵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진 않았겠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다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IMF 두드려 맞고 이 선물 시장, 이 자본 시장을 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네. 이 옵션이 걸려 있었죠. IMF 때 전에 방송 때 말씀드린 겁니다. 자본시장 열어. 싫은데요. 열으라고. 싫은데 금이나 팔아. 그래서 금 판 거죠. 네.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초토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그들의 선물 옵션 파생 프로그램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역시 갖다가 키를 맞춰서 움직이는 콜과 풋은 항상 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심히 잘 한번 보세요. 왜라는 의문을 항상 다시 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력 없이 수익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맡기는 거겠죠? 근데 그렇죠. 맡기시기 예. 전에 맡기시는 것도 예. 물론 좋지만 공부를 먼저 하시고 네, 네. 해볼 만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적당한 시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네. 엉뚱한 거 그림 그리고 계실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공부는 네. 하시되 성적인 거 말고 뭐, 요새 시진핑이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미중 협상이 결렬되니까 난 매도.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양적으로 양적인 분석을 한번 하자라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과 그리고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수치적인 접근을 오늘부터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 상황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정확한 투자를 위해서는 기초 학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명석 자문위원님이 옵션 기초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전에 이어서 오늘도 옵션 기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선물 시간부터 선물을 교육할 때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파생 상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는 기초자산을 이해하는 것.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상품 설명서, 상품 명세가 되겠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신 다음에 특이점만 점검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물을 비롯한 옵션, 파생 상품을 이해하실 때는 가장 기초는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품 명세, 제품 설명서를 잘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게임의 룰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기초자산, 거래 단위, 결제월, 그다음에 상장 결제월, 그다음에 행사가 가격의 설정, 그다음에 가격의 표시, 그다음에 뭐 호가 가격 단위, 최소 가격 변동 금액 등 아마 지난 시간 보셨다면 선물 교육 때 보셨다면은 다 충분히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셨던 단위들이라든지 표시들이 어떻게 변경이 돼 있는지만 잘 습득하신다면 여러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요한 부분, 기초자산은 당연히 국내 옵션, 제가 이야기하는 국내 옵션은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은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래 단위는 거래, 선물에서 주식은 한 주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한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똑같이 옵션도 한 계약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 계약의 거래 규모는 옵션 가격 곱하기 거래 승수 25만 원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25만 원은 왜 나왔냐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1포인트 금액, 마찬가지로 선물 1포인트가 5만 원이듯이 옵션 1포인트도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다시 이제 상세 내역들을 한번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선물과 달리 옵션도 달리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결제월이 있습니다. 결제월, 상장 결제월이 있는데 선물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3개월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그러니까 즉 만기일, 미래에 결제를 해야 될 기간이 3개월 단위로 돼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옵션의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옵션의 경우에는 뭐 어렵게 써져서 비분기 7개, 분기월물 4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여기 보시면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데 6개의 연속월물 6, 7, 지금 현재 기준으로 6, 7, 8, 9, 10, 11월물이 상장이 돼 있고요. 나머지 5개월물이 상장돼가지고 총 11개월물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물의 만기는 3개월 단위, 옵션의 만기는 1개월 단위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선물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롤오버라고 해가지고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1개월 단위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행사 사격입니다. 참 행사 가격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네. 답답했었는데요. 사실 다시 아파트 부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저희가 구입했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저희가 미래에 1년 후에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미래에 구입할 아파트를 3억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 프리미엄 1,000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했다는 가정을 가졌었습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좀 그랬는데 미래에 3억에 주고 구입할 분양권을 저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즉 행사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미래에 얼마에 살 것인지 얼마의 금액을 주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사할 권리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콜옵션. 미래 물건에 대해서 행사할 권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즉 행사가 가능한 가격을 표기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강의에서 보셨던 김 의원님께서 행사 가격이 2.5포인트로 단위로 되어 있다. 네. 여기 보시면 265.00, 267.50, 270.00 네, 네. 이렇게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2.5포인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2.5포인트로 구성이 돼 있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이건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거 KRX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설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 금액 단위라든지 거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한국거래소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포인트 단위로 구성이 돼 있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콜옵션, 미래의 기초자산을 행사할 권리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행사하기 위한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포인트로 단위로 되어 있고요. 옵션 가격, 말 그대로 행사 가격을 사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파트 이야기했듯이 3억짜리 미래에 3억에 분양할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지불을 했듯이 네. 프리미엄을 지불한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는 물론 오늘 장의 예시긴 하지만 265.00의 행사가의 프리미엄을
4.17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콜옵션의 경우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 풋옵션의 경우에는 4.38이죠. 네네. 그래서 옵션 가격을 저희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용어하고 똑같이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즉 권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수치적으로 다가가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호가와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 변동 금액을 볼 텐데요. 선물의 경우에는 즉 한 칸 최소 변동 단위가 12,500원이었습니다. 0.05포인트였고요. 네. 포인트로 0.05포인트였고 최소 가격 변동 단위가 12,500원이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부분이 다릅니다. 즉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있지만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옵션 프리미엄, 이전에 이야기했던 프리미엄 가격들, 현재가가 프리미엄 가격인데요. 이 프리미엄 가격이 10포인트 이상이냐 10포인트 미만이냐 이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포인트 이상의 경우는 호가 단위가 움직일 때 0.05포인트 단위로 움직입니다. 네. 그렇지만 10포인트 미만의 경우에는 네. 0.01포인트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1포인트에 25만 원이었습니다. 각각.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산수. 네. 1포인트에 25만 원. 네네. 0.01포인트. 한 가격 변동 금액은 2,500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총 100틱이 움직여야 됐죠. 100칸이 네, 움직여야지만 1포인트 25만 원이 되기 때문에 10포인트 미만에서는 0.01포인트씩 움직이고 한 칸에 2,500원씩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포인트 이상, 10포인트 이상에서는 0.05포인트씩 움직이게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12,500원. 선물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추후에 이제 거래를 해보시면 네. 이런 고가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거래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좀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네. 비용적으로도 비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거래 시간과 최종 거래일은 거래 시간은 선물하고 똑같이 9시부터 3시 45분까지 이루어지고요. 만기일만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최종 거래일의 경우는 선물하고 마찬가지로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닌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그렇다면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옵션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월물의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 되게끔 됩니다. 네. 뭐 결제 방법은 당연히 기초자산이 지수기 때문에 현금 결제가 되고요. 권리 행사는 뭐 최종 거래일에만 가능한 유로피언 옵션이다. 유로피언 옵션은 지난 강의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네. 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전에 이제까지 쭉 강의에서 김 의원님께서 하셨던 뭐 행사가가 부딪히는 부분, 키 맞추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사실 이 부분의 이해가 기초적으로 되셔야 됩니다. 좀 이 옵션 가격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기초자산, 즉 옵션도 선물과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코스피 200 지수하고 가장 가까운 행사가 오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가장 가까웠던 행사가가 265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하고 가장 가까운 행사가를 저희 등 행사가라고 부릅니다. 등 행사가. 비슷한 행사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수하고 가까운 행사가입니다. 보시면 프리미엄 가격도 콜옵션 프리미엄 가격과 풋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가장 가깝습니다. 또 보면 가장 근사치에 있고요. 등가격 기억하시고요. 이제 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와 가장 가까운 행사가가 등가격 행사가가 되고 등가격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행사가는 등행사가가 됩니다. 그런데 등행사가를 기준으로 해서 콜옵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숫자가 큰 수치가 되겠죠. 등행사가 기준으로 아래 프리미엄 수치가 큰 가격들을 내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즉 프리미엄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왜 프리미엄이 비싸냐? 아파트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년 후에 3억의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네.
1,000만 원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가져왔다고 샀다고 구매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억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분양권이 있고요. 네. 저는 3억에 살 수 있는 분양권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또 2억 9천에 살 수 있는 분양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분양권의 가격은 아마 프리미엄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즉 2억 9천에 살 수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당연히 비싸겠죠.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2억 9천에 살 수 있는 행사 가격, 즉 행사 가격이 콜옵션의 경우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 낮아질수록 콜옵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격이 비싸지게 되고요. 내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표현할 때 상위 행사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비싼 프리미엄 가격의 행사가들을 상위 행사가라고 표현하고요. 풋옵션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겠죠. 등가격 기준으로 비싼 행사가, 비싼 프리미엄 가격들도 마찬가지로 내 가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프리미엄이 저렴한 행사가들은 네. 외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위 행사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네. 이 차트라든지 이 자료들은 보내드릴 수도 있고 주변에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 제가 이 부분 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행사가 키 맞추기. 김 의원님께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즉 상위 행사가와 하위 행사가가 키를 맞춘 것입니다. 이제까지 김 의원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상위 행사가와 하위 행사가가 키를 맞췄는데 이 부분에서 키를 딱 맞추고 나서 반등이 0.95포인트 정도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12시 정도 됐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키를 맞추고 나서 니네가 말하는 상위 행사가와 하위 행사가 키를 맞추고 나서 넘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보게 되면요. 네. 제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즉 상위 행사가의 더 상위 행사가, 차상위 행사가입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보시죠. 즉 한 칸을 넘어섰지만 그 다음 행사가에서 또 부딪히고 다시 반등이 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이 부분 얘기하면 제가 오늘 구박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사가가 2.5포인트로 이루어졌고 말한 대로 거기서 첫 번째 부딪혔는데 넘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다음 행사가를 봤더니 그 다음 행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상위 행사가, 하위 행사가 개념을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이 부분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칸을 더 봤더니 또 마찬가지로 한 칸을 더 넘어섰더니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2.5포인트 행사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어떤 근거나 이유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 분명히 학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서부터 다시 한번 하시면서 잘 따라오셔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도 옵션 기초 강의 이어가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한 번 들어서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 콘텐츠 활용하셔서 다시 한번 꼭 학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내용들 더 있으시면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도움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요. 오랜만에 브렉시트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와 노동당의 브렉시트 방안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파운드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 6주간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러미 코빈 대표가 메이 총리에 대한 여당의 지지가 부족한 데다 이제 또 메이 총리가 조만간 사임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합의를 어렵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브렉시트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의회가 합의에 도달을 하거나 아니면 영국 국민에게 선택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 도출을 위해서 다음 주에 의향 투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파운드 달러 환율이 1.276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 4개월 내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또 브렉시트가 또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브렉시트 합의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잠시 좀 잦아드나 싶더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파운드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일단 뭐 아까 그 먼저 요 앞서서 죄송하지만 네. 이명석 위원께서 미쳤나 봅니다, 이제. 왜 그러시죠? 제가 이거 방송 시작 전에 원고를 미처 보지를 못해서 네. 아니 그런 중요한 자료를 네. 제 친구가 기하게 오늘 다음 달 급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급여에 신중하게. 자, 좀 농담이었고요. 대단히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였는데 뭐 이런 부분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사실 오늘 그 시황하기 전에 사실 오늘 파운드 달러였어요. 사실은 네. 뭐 이런 그 뉴스라든 이런 부분을 보기 전에 파운드 달러 잠깐 이제 준비가 되면 파운드 달러가 지금 밑에 바닥을 쳤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파운드가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요. 지금 파운드가 바닥 쳤다는데 지금 1.276인데 지금 목표치는 1.131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가져야 돼요. 지금 네. 파운드 달러는요. 지금 매수 방향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오늘이 5월 17일이죠. 네. 이게 또 생방송인 걸 증명을 하는 듯한. 네. 지금 1.2762입니다. 1.276이고 지금 6월물인데 6월물 들어가지 마시고요. 9월물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9월물로 지금 아마 결렬이 됐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결렬이 됐다라고 해서 파운드가 더 떨어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 네. 일단 매수 방향으로 포커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 전에 저기 임명석 위원하고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너무 강의에 열중을 네, 하느라 네. 사실 조금 잊었어요. 그래서 네. 다음부터는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S&P 500, 예. 그렇죠?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 예. 유로 달러, 이제 파운드 달러도 이제 같이 봅시다. 네. 점점 한 종목씩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파운드 달러 추가합니다. 이제부터 매수 봐도 됩니다. 그래서 1.276이죠. 자, 지금 브렉시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원래 옵션 키 다 맞췄어요. 키 맞췄기 때문에 이제 슈팅되는 부분만 네,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명석 의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뭐 같은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회의를 통해서 네. 이제 점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기본적인 의견은 매수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뭐 유로 달러 부분하고 별개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잠시 빠져서 제가 강의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사실 중요하다고 하지만 네. 굉장히 뭐 띄워주실 수 있으면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지만 예.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초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행사가가 무엇인지 행사가 간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부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공부는 하셔야겠죠. 네. 왜 뚫리는지 왜 돌파가 됐는지 왜 반등이 일어났는지 아시려면 학습 기간도 더 있으셔야 되고 충분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근거 없는 트레이딩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반등의 부분이라든지 예측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디서 맞고 튈지, 어떻게 맞고 부러질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물론 저희는 시황보다 분명히 수치적으로 더 접근하려고 네, 노력을 네. 하고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지금 타점은 네. 지금 1.26 지금 1.2759인데 네, 1.26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에서 매수 포커스로 해서 네. 일단은 어느 정도는 0.01 정도까지는 버티기. 지금보다는 한 16만 원 정도 밑에 정도. 그래서 1.26 정도가 아주 예쁜 자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방송 때 또 네. 한번 체크 한번 다시 한번 하죠. 예. 네.
자, 네. 자, 이렇게 파운드화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타점을 잘 안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타점까지 잡아주셨고요. 자, 두 분의 소중한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풍성한 내용 준비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9시부터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센 투자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화법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모객 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